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왜 이 같은 대상이라도 상황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감정이나 경험을 마치 같은 옷, 다른 느낌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제 시작이 바로 이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로봇, 2차 전지 다 같은 성장주인데 희비가 이렇게나 엇갈리네요. 바이오는 느낌이 마치 CES처럼 시작과 동시에 세론이 나오더니 오히려 빅파마들 결과를 발표하고 나니까 급락이 나왔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10% 넘게 급락하면서 IR팀이나 애널리스트가 모두 코멘트를 남겼고요.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용에 집중하고 있고 일라이릴리는 주사제의 우월한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입증을 했는데도 장기 지속형, 경구형 할 것 없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그 밖에 알지노믹스나 에임드 바이오 같은 바이오의 희망이었던 두 새내기주도 모두 다 급락을 한 반면에 로봇주는 질주가 계속되고 있죠. 현대차는 어느덧 40만 원을 넘어섰고요. 우리의 탑픽인 현대모비스도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만 질주하는 게 아니라 그 아랫단인 부품주들도 줄줄이 급등세, 또 뉴로메카는 상한가를 터치했는데요. 이제 실적 시즌인 만큼 조금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오히려 2차 전지는 부담이 덜하죠. 기대를 안 하다 보니 쇼크가 나와도 최악은 지났다라는 심리라는데 LNF의 경우에는 2개 분기 연속 실적을 기대해봐도 좋다고 하니 환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같은 옷 다른 느낌이죠. 오늘 시장에서는 판도가 좀 바뀔까요? 모닝콜이 울리네요. 가서 점검해 보시죠. 네, 주 중반 수요일 아침입니다. SP인베스트 이조 본부장과 함께 장전 썰전 풀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서울 버스가 파업에 협상이 되지 않아서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출근기에 조금 앞당겨서 서둘러 가시는 게 또 좋을 것 같네요. 자, 오늘 새벽에 뉴욕 증시에서는 기다렸던 지표죠. CPI가 나왔는데 이 CPI가 컨센에 부합하기만 하더라도 바이오 쪽으로 다시 매기가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오늘장 바이오주 좀 힘을 내리라 보세요. 뭐 이렇게 딱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주도하는 섹터들이 너무 명확하게 강하기 때문에 오늘도 쉽지 않을까요? 네, 수급의 이동이 좀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어제 2차 전지 쪽이 좀 상승이 나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오늘 2차 전지 쪽 추가 상승 나오면은 네. 바이오가 설 자리가 과연 있을까? 그리고 진짜요? 네, 코스닥의 또 소부장단에서 좀 상승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SNS텍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 쪽은 사실 뭐 JP모건 헬스케어를 기대를 했지만 생각보다 막 우리가 기대했던 뭔가가 네. 나오는 게 없어서 이게 지금 아마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지금 한 이틀차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치 CES처럼 초반에는 또 급락이 나오지만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소화가 되면 분위기가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우리가 나왔던 이슈들 좀 하나씩 점검을 해볼 텐데요. 먼저 한미약품입니다. 네. 지금 머크사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10% 급락을 했습니다. 뭐 IR 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섰고요.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있는데 메시와 관련해서 뭔가 안 좋은 게 있는 건가요? 아니 뭐 실패도 아니고 네. 뭐 그냥 얘기를 안 해서 빠졌다? 이게 좀 애매하죠. 예. 그러니까 머크의 기술 이전했던 그 메시 치료제가 이제 에피노 페그 듀타이트인데 이거에 대해서 머크사가 그냥 언급을 안 했다라는 부분들. 아예 메시가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에 대해서 아예 언급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이거에 대한 부분 때문에 약간 실망 매물. 뭐냐면 한미약품이 그동안 비만 치료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르고 있었는데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머크가 이거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거에 대한 차익 매물이 나왔고 사실 뭐 실패를 했거나 뭐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올해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실망 매물이 먼저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건 뭐 저는 이제 실패했다 뭐 이런 거는 아직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돼서 좀 기다려 보시면 좋겠고 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먼저 그러니까 우리는 막 기대감은 컸는데 약간 뭐 세론 느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기대감은 컸는데 그거에 대한 뭔가가 안 나오니까 미리 선반영되어서 좀 빠지지 않았나. 그래서 뭐 악재가 있거나 뭐가 실패가 됐다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머크사에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는 대신 IR팀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화면이었죠. 뭐 에피노 페그 듀타이트와 관련해서 임상시험이 잘 완료됐고 임상 3상은 치료 기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27년까지 정확한 데이터는 확인하기 어렵다라고 빨리 좀 대응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한미약품은 그러면은 지금이 어쩌면 기회가 될까요?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못 사셨던 분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또 없진 않습니다. 왜냐면 그래요? 이제 뭐 성과가 언제 나오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일단은 당분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팔고 보자 이런 심리도 작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갑자기 급반등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물론 어제 급락이 좀 과도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사실 지금 제약바이오 쪽 분위기는 썩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감안하셔서 대응하시면 좋겠고 네. 중장기로 보신다고 한다면 분명한 것은 저 조정은 기회가 될 수 기회.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시계열에 따라서 좀 나눠지네요. 그럼 비만 쪽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노보노디스크는 경구용에 집중을 하고 있고 일라일릴리는 주사제 쪽으로 두 기업이 조금 다른 길을 이제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방향성은 같지만. 근데 우리 국내에서는 하락할 이유가 없는데 그냥 세론으로 반영이 나온 걸까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좋았는데 역시나 이 테크 쪽에서 뭔가 좋은 얘기 안 나오니까 이게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여기는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심리가 작용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대거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이제 뭐 이번 주 중으로 네. 뭐 좀 좋은 소식이 만약에 어떤 기업에서 뭔가 또 나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쉽게 이 분위기가 꺾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본부장님은 비만주도 뭐 장기 지속형, 경구형 다 차치하더라도 투자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보세요. 지금 일단 테크 기업보다도 이렇게 빠지는데 힘있게 좀 올라가 주는 쪽이 CDMO랑 바이오시밀러 쪽이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좀 CDMO. 제약 바이오 보신다면 CDMO 쪽을 보시는 게 좋겠고 대표적으로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흐름 좋고 그다음에 셀트리온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은 오히려 안 빠지기 때문에 지금 테크 기업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이 좀 이 실망으로 약간 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 쉽게 반등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러니까 릴리처럼 그런 소식들이 좀 나오기를 기대했던 것 같아요. 시장 참여자들이. 근데 그러니까 정확한 라이센스 아웃. 그렇죠. 그런 거라던가 아니면 가능성이라도 나오길 바랬는데 오히려 지금 그런 모습이 안 보이니까 차라리 CDMO 쪽 그리고 실적 시즌 어린 시즌 이제 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으로. 지금 바이오시밀러 쪽이라던가 네. 아니면 CDMO 쪽을 보자. 뭐 화면에 나오는 ST팜이라던가 셀트리온은 지금 분위기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셀트리온, ST팜 쪽으로 기대감이 유효하다. 그러면 알지노믹스나 에임드 바이오, 청약 못해가지고 아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리가캠은 작년 연말까지도 라이센스 아웃 나올 게 있는데 안 나왔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기다리셨던 분들이 꽤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중에서도 하락인 기업이 없을까요? 저희 지금 일단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 테크 기업 쪽은 좀 조심하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테크 기업이요? 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있는 기업들. 아, 대부분 지금 비만 플랫폼, 치료제도 네네. 그렇고 ADC도 그렇고 이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다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는 거잖아요. 바이오텍이요. 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네. 이쪽 말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이오시밀러는 어떨까? 계속 좀 시설을 시밀러 돌려서 쪽으로. 대표적으로 삼천당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가
지금 주가가 역행하고 있죠. 네. 다른 쪽 바이오 쪽 다 빠지는데 얘는 유독 상승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예, 물론 에스페스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만 네. 원래 본업 자체가 여기는 바이오 시밀러예요. 아. 예, 그리고 아일리아 바이오 시밀러 하고 있죠. 이미 지금 캐나다 쪽에서 매출이 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은 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게 딱 지금 보여집니다. 뭐냐면 물론 에스페스 플랫폼이 이제 주사형에서 경구용으로 바꾸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제형 변경 임에는 맞지만 여기는 또 경구용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원래 삼성단 제약이 물론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다른 쪽보다 기본적으로 바이오시밀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오히려 지금 주가가 안 빠지고 올라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아예 답을 찾을 거면은 지금 빠지는 쪽보다는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 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오르는 이유는 실적일까요? 그러니까 삼천당 제약뿐만 아니라 말씀해주신 시밀러나 CDMO 쪽은 아니면 그 비만 쪽에 비해서 오른 폭이 좀 더뎠기 때문에 이제야 좀 키 맞추기로 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와 이제 ADC 쪽이 갈 때 못 갔기도 했고 네. 그리고 어니 시즌 오니까 그나마 지금 매출이 제약바이오 나오는, 쪽에서 아.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어딜까를 포커싱을 해보면 네. 삼성당 제약은 그나마 좀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져서 네. 지금 오히려 역행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에서는 시밀러와 CDMO 쪽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또 의외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셀트리온과 ST팜, 삼천당 제약까지 저희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로봇의 질주는 계속 되리라 보시는지 그 또한 궁금합니다. 현대차 그룹주가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20만 원 했는데 40만 원을 돌파했고요. 이제 50만 원도 무리는 아닌 듯 보이는데 이쪽으로 계속 버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어제 유로메카가 또 상한가를 터치했지 않습니까? 뭐 삼성 자산운용에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기관이 샀다라는 건데 리노공업도 샀거든요. 네. 근데 리노공업은 급등을 안 했는데 유로메카는 상한가까지 갔어요. 네.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두산 로보, 유일 로보에 희망을 걸어야 될지 아니면 현대차 그룹주 안에서 계속 승부를 봐야 될지요? 일단 현대차 그룹주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 할 때까지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상승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게 원래 작년이었는데 그죠? 올해 언제로 추정이 되죠? 근데 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말을 아끼시더라고요. 아. 저기 분들이. 그래요. 그래서 뭐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시장에서는 조만간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뭐 올해 안에 올해일지 아니면 내년일지는 저도 확실하진 않은데 일단 올해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반기 정도로. 빠르면 올해고 아니면 내년에는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인 것 같고 네. 왜냐하면 현대차 그룹의 순환 출자 구조가 바뀌려면 결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돼야 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보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기대감의 영역이라면 40만 원 정도면 어느 정도 밸류가 맞춰진 거는 아닌가요? 이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뭐냐면 이번 기존에 실적인가? 예.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은 제조업 회사잖아요. 그죠. 보통 제조업 회사들이 PER이랑 PBR이 낮아요. 근데 로봇 섹터는 보통 성장으로. PER이 높죠. 예. 왜냐하면 성장 모멘텀이 크니까. 그쵸. 근데 지금 이 두 개가 상쇄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뭐냐면 현대차 그룹의 실적이 잘 나온다라는 기본 전제를 깔고서 밸류가 들어와야 지금 이 주가가 올라가는 게 맞거든요. 타당하죠. 네, 근데 만약에 4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실망스럽다. 이러면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복병이네요. 네, 그렇죠. 어떻게 좀 추정을 하세요, 혹시? 근데 보니까 예. 하이브리드카 중심으로 판매량이 굉장히 좋다라고 계속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서 매출이. 예, 오히려 생각보다 그 관세도 어느 정도 좀 돌렸고 하다 네. 보니까 4분기 실적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를 기대치만큼 올라와 주냐가 중요하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어쨌든 기본적인 제조업 기반에 있는 기업의 성장의 밸류가 붙으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갔기 때문에 전제 조건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로봇 모멘텀이 더 들어오고 이제 여기서 지금 한번 시세가 크게 나왔잖아요.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가 나와야 됩니다. 그게 안 나오면 이제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만 참고하신다면 저는 네.
여전히 좀 끌고 현대차. 가볼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지난주에 현대차 밸류체인 안에서 탑픽은 현대차라고 들었는데요. 이번 주도 의견의 변경은 없습니다. 뭐 뉴로메카나 두산 유일보다는 이쪽. 그럼 당연히 부품단도 그 밸류체인 안에서 보시겠네요. 뭐 예컨대 전통 부품주잖아요. SL 만도 이쪽은 완전 현대차 라인인데 네. 원래 로봇 부품 하면 SBB테크, 뭐 SPG 이쪽인데 같이 잘 가서 막 부품주를 또 여러 개 담긴 좀 부담스럽고요. 근데 사실 이게 뉴로메카가 어제 변수라서 네. 뉴로메카가 상한가 들어갔지만 어제 감속기라던가 이런 쪽이 다 좋았어요. 맞아요. 다 좋아서 예. 오늘도 이쪽 흐름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와. 근데 저 둘 중에 뭔가를 딱 찝어가지고 뭐가 좋다라고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한 표를 주자면 현대차 라인으로. SL이라던가 만도 쪽 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예. 지금 결국에는 SL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 향에 대한 기대감이고 네, 네. 그 다음에 만도 같은 경우는 사실 로봇도 있지만은 자율주행도 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네. 에이다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좀 주가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SL이랑 HL 만도 같은 경우는 현대차 그룹주 움직이면은 항상 같이 따라갔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SL 하면 화신이었는데 화신은 로봇이 안 하나 봐요, 로봇을. 지금 딱 SL만 명확하게 아. 좀 로봇 쪽 모멘텀이 붙은 것 같고 주가 온도차가 네,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명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 기반의 기업에서 지금 로봇 모멘텀이 로봇으로. 붙은 쪽만 아, 움직이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화신이랑 성우하이텍은 사실 지금 로봇 모멘텀이 안 붙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온도차가 확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기업들 가운데서 포함되는 게 LG 이노텍이나 삼성전기도 비슷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로봇 모멘텀도 붙었고요. 실적 기대감까지 두 기업이 다 갖고 있어요. 근데 투자가 고민되는 이유는 한 가지죠. 주가가 이미 좀 네. 많이 올랐다. 삼성전기 신고가고 LG 이노텍도 조금 룸이 나와 있던데 이 투자 어떻게 해볼까요? 조금 기다릴까요? 저는 그럼에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지금도요? 네, LG노텍이랑 예. 삼성전기랑 결은 같고 네. 다른 로봇 이런 거랑 좀 결이 달라요. 뭐냐면 여기는 둘 다 카메라 모듈 그쵸, 그 광학 모듈이죠. 솔루션에 대한 부분이고 네. 차량용 기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쪽은 약간 결이 다른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현대차 그룹에서 이 카메라 모듈이랑 라이다 센서랑 같이 섞어서 쓰려고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좀 그쵸. 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쪽으로도 방향성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두 기업 중에서는 어디를 한 표 줄 수 있어요? 사실 하나 꼽자면 예. 삼성전기 아닐까 싶은데. 아, 전기요. 네, 근데 사실 LG그룹사도 지금 로봇에 진심이기 때문에 진심이죠. 그러니까 LG노텍은 아무래도 네. 로봇 그거를 이제 LG그룹주 안에서 먼저 하겠죠. 예.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삼성 삼성이 쪽에 먼저 붙어 하겠죠. 그러니까 있어서. 이게 명확하게 갈리기 아, 때문에 그런 차원이네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삼성이 더 세죠. 예.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삼성전기가 조금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납득이 되네요. 네. 끝으로는 2차 전지입니다. 어제 저희가 2차 전지 다루면서 오랜만에 2차 전지 투자 의견에 변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지금이 적기라고 보세요? 이게 참 이것도 늘 애매한데. 긴 시계열에선 또 긍정적으로 보셨잖아요. 가격적인 부분은 네.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가격 매력은 예. 2차 전지만한 게 지금 없어요. 그렇죠? 주가만 딱 봤을 때 그렇죠. 우리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는데 2차 전지 보면은 좀 약간 답답하고 주주분들 한숨 나오는 그런 자리긴 한데 그렇죠. 어쨌든 가격 매력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네. 그나마 지금 본다면은 저는 오히려 전고체 배터리 쪽이 좋아 보이고 전고체요. 네. 로봇 관련해서요. 네, 맞아요. ESS랑 연결되는. 지금 보면은 리튬 가격은 오르는데 생각보다 2차전지 주들이 힘을 못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소재. 악재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어제 SDI 상승도 그렇고 네. 보면은 저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과 이 로봇용 ESS가 같이 맞물려가지고 그쪽으로 상용화가 빠르지 않냐. 약간 이런 결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하방 정직성 확보는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연속성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가격 매력은 충분한데 굳이 하려면 전고체다. 네, 하려면은 전고체 배터리가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쪽으로 빠르게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어떤 기업을 보세요? 전고체 하면 뭐, 소재인가요? 대빵 대장이 이제 이수 스페셜티. 예,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케미칼. 있겠고 레이크 머터리얼즈도 있겠고 뭐 한농화성도 있겠고 그쪽으로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 대장은 맞습니다. 근데 셀업체 쪽으로 본다면 삼성 SDI SDI 고. 쪽으로 보시면 좋겠고 어제 두 기업의 수급이 들어왔던 이유는 저는 전고체 배터리가 로봇으로 확장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LNF는 좀 열에 달한 얘기가 있는 게 실적이 이번 분기에도 기대감이 있거든요. 작년에 LNF 그래프 보시면 딱 실적 시즌에 딱 부스팅이 나오고 조금 쉬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흐름 이번에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역시나 가격 매력은 충분한데 이게 지금 애매하죠. 그러니까 몰라가는데 LNF도 애매할까요? 네, 시장 주도 섹터가 지금 너무 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주도라면, 과연 네. 과연 지금 주도 섹터만큼 힘있게 갈 수 있냐를 고민해 보면 지금 저 가격에서 굳이 이걸 사가지고 수익을 내는 것보다 옵션이 많은데 네, 더 잘 가는 힘 있는 섹터 네. 지금 방산조선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산 이쪽으로 조선까지. 예. 좀 포커싱 맞추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오늘 시장의 핀포인트 어떻게 잡으실 거예요? 저는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네. 미증시 빠졌는데 버텼어요. 선방했어요. 그렇죠. 그럼 오늘 또 다시 반도체가 힘을 내거나 아니면은 또 전력기기 쪽. 그래서 이제 어닝 시즌이 시작되기 그렇죠. 때문에 실적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그리고 원달러율도 갑자기 올라왔죠. 그러니까 달러 잘 버는 기업들.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조선방산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섹터들을 유심히 또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는 오늘 조금 힘이 실릴 수도 있겠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완전한 시클리컬 쪽으로 보시네요. 일단 네. 성장주보다는 오늘 매의 눈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